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하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강의 기적을 떠올립니다. 전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한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적이 바로 민둥산의 기적입니다. 이 산림 녹화 사업을 정말 너무나도 잘 해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과거에는 노후화한 이 산림을 보호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이 산림의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제 좀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하는데 무게의 축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산림 정책의 관리 측면에서 제안되는 법안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임원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고요. 또 하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이희재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015년 들어서 이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던 발전소 주변 지역 이 지원법 개정안하고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소감과 함께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기대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이 국회의원 해보니까 네. 그래도 가장 보람된 날이 네. 입법기관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그래서 자기가 발의한 법안이 네. 본회의까지 통과했을 때 네. 그때가 가장 보람되더라고요. 역시. 예. 예.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네. 1월에 통과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 발전소를 유치된 지역에는 네. 주변 반경 5km 이내에 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야 발전소 유치를 이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지원금의 종류 중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지만은 이 발전 사업자가 그러니까 아하. 발전소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주민 복지 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할 돈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동안에는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집행되는 좀 폐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특혜로 인식하고 아하. 또 같은 지역 주민들 간에도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그 지원금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됐고 네. 어떻게 집행되는지 결과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법안을 네. 만든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조달사업 조달사업법, 예. 관련법은 요즘 뭐 각 부처마다 부처 간에 협조가 안 돼가지고 그걸 부처 간 칸막이라 그러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한 부처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하. 조달청하고 관세청은 다 같은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지만은 네네.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돼가지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이 조달 시장에 모든 이 수출입 물품들은 관세청에 다 가격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시계 네. 같은 정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달청에 같이 공유가 돼야 네. 원활한 이제 조달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이 상품이 이제 해외 진출하는 것도 도울 수 있는데 그동안 그게 제도화돼 있지 않아서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아하.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럼 앞으로 뭐 좀 일을 하는데 서로 효율적으로 낭비되는 부분 없이 예. 공유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오늘 모신 이유는 이제 우리 산림 정책과 관련된 법안 때문입니다. 먼저 임원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던 건지 입법 취지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법안 개정을 발의한 취지는 네. 이제 우리나라 산림 정책이 그동안 이제 조림 위주에서 네. 이제는 산림 자원을 경제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이동할 때가 됐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과거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도 이뤄냈지만은 네. 또 가장 짧은 기간에 완전히 전쟁 이후에 황폐화된 산림을 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꼽힐 정도로 산림 녹화를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독일 같은 데 특히 그렇죠. 이 도시 근로자보다도 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네. 소득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아하.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뭐 특히 고령화 시대의 노인 일자리 문제, 네.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또 청년들이 왕성한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네.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 임업진흥법 개정안 그 제안 이유 중에 산림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산림 분야에서 그 제공되는 일자리에는 도대체 어떤 일자리들이 있을까 미처 생각을 잘 못 해보았거든요. 네. 그 일자리 종류도 궁금하려면 현재 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제 산림 나무를 가꾼다고 하는 거는 네, 이 생명체를 다루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육묘, 양묘라고도 하죠. 네. 묘목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네, 네. 그다음에 어린 나무에서 큰 나무로 가는 과정에 각 과정마다 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더라든지 또 너무 커서 빽빽하게 되면은 감벌을 해서 그렇죠. 적당한 간격을 확보해 준다든지 네. 또 너무 넓은 데는 보식이라 그래가지고 또 적절하게 또 심어줘야 된다든지 네. 그렇게 가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산림재해 산불로부터 네네. 예방해야 예. 되고 또 병충해 요새 뭐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맞습니다. 소나무가 예.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방제라든지 네. 그렇게 잘 가꾼 이제 산림은 또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벌목도 해야 되고 예. 또 가공도 해야죠. 목재 가공해야죠. 그렇죠. 또 유통해야죠. 예. 그리고 또 벌채된 지역에는 다시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는 그래야죠.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 가치를 이제 유지하는 건데 네. 이러한 각 단계마다 그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네. 기술자들이 요구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네. 잠재력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산림 분야 전문 인력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 부족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 네. 이 산림 전문 학과들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네. 연간 약 한 1,000명 정도가 대학을 졸업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 산림 분야에 전문화된 네. 그리고 또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좀 예. 맞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인력 육성 예, 예. 이걸 위해서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지금 현재 2개인데 이런 것도 좀 늘려야겠다. 그런 것들이 이번 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임업이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핵심 내용 지금 몇 가지는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결국 이제 우리 산림이 일자리 창출에 지금 일자리 창출은 우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에 이제 하나의 성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임업 진흥 권역이라 그래서 이 일정한 면적의 산림은 보존하도록 하는 이 보존 산지 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천연림으로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절대 보존 지역이 있고 예. 또 임업진흥 권역이라 그래 가지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서 뭔가 소득 창출에 이용될 수 있게 하는 예. 지역 이게 바로 임업진흥 권역인데요. 네. 이러한 임업진흥 권역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야 이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내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네. 대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권한이 네. 그동안에는 시도지사에게 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보면은 자기 지역 산림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거기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 즉 아. 시장 군수들도 일정 면적 이내에서는 지정과 해제를 네.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주는 거죠. 권한이 예. 예. 시도지사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래서 시장 군수들도 할 수 있게. 더불어 같이 할 수 있게. 예, 예. 아, 그러면은 그 실제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 우리는 요게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거는 좀 이렇게 바꿔야 되고 하는 내용들을 제일 잘 아시겠군요. 그렇죠. 또 네. 지역 주민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네.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임업진흥구역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예, 바로 그겁니다. 네. 예. 자, 이 주요 골자로 임업진흥원 산하에 이 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한 내용이 여기 또 담겨 있습니다. 예. 설치하게 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이런 그 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가 생기게 될 경우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청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산림 임업 분야의 이 이제 전문 인력의 육성을 통해서 또 그쪽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한테 좀 널리 홍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산림 분야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또 대국민 홍보를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네네. 이제 임업진흥원이라고 하는 예. 이제 그 산림 분야 전문 기관이 있으니까 네. 그 안에다가 하나의 전문 부서를 조직을 두는 걸로 만들었죠. 좀 더 특화한 예, 예. 그렇군요. 자, 임업진흥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그 여야가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삶의 네.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더불어서 일자리의 신규 창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야 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네. 무난히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법안 소개에 앞서서 이제 국제 기준인 그 산림 인증 제도와 우리나라 인증 시스템 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일반인으로서는 잘 접하기 어려운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92년도인가에 그 리우 정상회담에서 지구의 환경 재난을 예방하자, 특히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 이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뭐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국민들도 이제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산림을 굉장히 오히려 가꾸었죠. 네네. 많이 오히려 이제 산림 면적을 확대했는데 네, 세계적으로는 지금 산림이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저 남미 아마존 유역에 네. 대규모 벌채가 환경 재앙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환경 문제는 지구의 어느 한쪽에서 일어나더라도 전 세계가 같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 정상들이 이 문제는 함께 대처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산림을 벌채할 때는 네. 그만한 대체 산림을 조성한다든지 아. 하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속 가능한 산림 정책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네.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설정해서 그런 기준에 맞는 산림을 경영하도록 하는 인증제를 또 도입하고 네. 그렇게 인증된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인증제를 뒀습니다. 이러한 인증제도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도 이미 거기에 이제 가입해서 네. 그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좋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인증 제도를 이번에 좀 도입하자, 좀 개발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거죠. 네. 이제 두 번째 법안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벌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나라들이 각각 긴장들은 하고 있군요. 예, 네. 각 정부마다 네. 그런 노력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이 산림 정책에 말하자면 좀 선진국으로서 네. 좀 선도적 역할을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네. 지금 뭐 입법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특성, 우리나라 실정에 네. 이제 세계적 공통 기준보다도 더 좀 구체적인, 네. 더 좀 훌륭한 기준들을 담아보자고 하는 시도가 이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런 민간의 노력들을 네. 이제 좀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민간 전문가들의 노력들은 관의 노력과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합니까? 오히려 산림 자원의 가치를 네.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높일 수 있는 아.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산림청 산하의 녹색 사업단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러이러한 점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이 녹색 사업단은 이제 이것도 역시 산림청 산하 기관으로서 이게 산림 자원의 가치를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체험하게 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하고 또 이제 해외에 우리나라가 이제 산림 자원 육성의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낸 나라이기 때문에 네. 해외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 경험을 전파해서 해외 산림 자원도 좀 육성하는 그런 전문기관으로서 이제 설립이 된 거고요. 네네. 이러한 일을 하는데 2006년에 설립이 됐네요. 이제 아직 뭐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 동안에는 이 법적 근거가 좀 미비돼 있었습니다. 산림청 산하기관으로서 녹색 사업단의 정관에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던 것을 차제에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네. 녹색 사업단의 사업 내용에 산림 체험 교육 시설 조성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요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CO2 저감 문제가 네. 이제 시대적 화두인데 네네. 산림을 잘 육성하면은 그만큼 CO2를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림을 조성하게 한다든지 네. 또 해외 진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네. 규정하도록 개정을 하자는 거죠. 하긴 뭐 언제부턴가 당신이 휴지를 몇 칸을 절약하면은 1년에 몇 그루의 나무를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와 또 나무가 뿜는 또 산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돼서 과거보다는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나저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새로운 추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런 건 오히려 이제 정부의 예산 투입이 보다도 훨씬 산출 그걸로 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큰 사업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오히려 이제 이런 투자를 장려해야 될 것이고 그야말로 너무나 모든 이 국민들이 네. 동의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예. 잘 통과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소나무 재선충병과 같은 것이 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소리도 들리고 또 우리 산림이 생각보다 좀 노후화하고 있다라는 걱정도 있어서 조림 위주의 그 마인드에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경영 마인드로 예.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 국토의 68%가 산지이지 않습니까? 예. 이 68%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우리 국민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요즘 뭐 이제 숲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거 예, 아주 인기 좋습니다. 예. 네. 이제 힐링 문화의 그렇습니다. 확산 뭐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보급되면 좋겠고요. 이러한 하여튼 산림 자원을 모든 자원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가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 생활에 또 보탬이 되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네. 그런 방향으로 말로 정책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귀뜸해 주십시오. 의정 활동이 이제 결국 이제 국가적인 네. 이 정책 과제를 뒷받침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경제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일자리 없는 성장도 아니고 저성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이제 양극화 문제, 예. 소득 불균형에 따른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뭐 이런 우리 사회의 이 위기 요인들을 네. 이 정치권이 항상 행정부보다 먼저 문제를 짚어내고 해결책 대안들을 제시해내서 네. 정부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야말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네. 대응을 하도록 촉구하는 거 이런 일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이희재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